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헝다 지원 처음부터 눈꼽만큼도 없던 중국 사재 털어 빚 갚아라. 헝다는 자동기차 그룹으로 변환 중 해외 채권단과도 협상 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헝다 그룹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시자인 회장에게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해결할 것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헝다그룹은 멈췄던 건설 프로젝트 중 일부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헝다그룹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헝다그룹은 전기차 그룹으로의 변환을 시도하면서 지금 달러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헝다 지원 생각 없는 중국 정부, 사재 털어 빚 갚아라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중국 정부가 헝다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제 예상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을 지원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전부터 2년 전부터 헝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찌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도가니탕으로 완전히 다 쓸어 넣은 다음에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면서 헝다그룹을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블룸버그는 26일 날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헝다그룹 시회장에게 사재를 털어서 빚 갚아라 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들은 헝다의 은행 계좌를 주시하며 회사 현금 채무 변대가 아닌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재개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헝다가 계약금을 받고 아직 완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16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갚으라는 당국의 요구를 헝다가 망해도 정부가 구제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헝다의 파산으로 관련 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위축돼도 대마불사의 구제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회장의 재산은 최대였던 2017년 4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9조 1,300억 원에서 현재는 78억 달러, 약 9조 1,2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마저도 지금 회사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헝다그룹은 지난주 8,350만 달러, 약 976억 7천만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지불하면서 가까스로 채무 불이행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채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해외 채권단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헝다그룹이 망하면 이것을 다 끄집어 당기면서 먼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해외 채권단이죠. 그래서 해외 채권단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전기차 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3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른 달러 채권의 이자 만기일이 이달 29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역내외 채권 규모도 74억 달러, 약 8조 6,600억 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헝다그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광저우, 포산, 후이저우 등 광둥성의 주장 삼각주 일대에서 전날부터 건설 현장 40곳의 운영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헝다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 등 부동산 상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할 것이라는 계획이죠. 헝다그룹이 건설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은 중국 건설사의 상황상 선분양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받은 금액도 부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헝다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부동산 상품을 완성을 해서 고객에 인도하면 먼저 받은 금액에 대한 부채의 축소, 더불어 인도 단계에서 잔금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유동성 문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죠. 최근 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이자를 갚고 전기차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중단됐던 프로젝트까지 다시 시작되면서 재기의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그러면
왜 대마불사로 불리는 부동산 업계까지 흔들면서 헝다를 중국 정부는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은 헝다를 왜 중국 정부는 지원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지원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에버그란데라고 부르죠. 에버그란데라고 불리는 이 회사를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 이때 이 시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전력난과 더불어서 이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뒤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문제 초기부터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에 대한 구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제 및 중국계 투자 자문인 저우웨이이에는 헝다가 파산하면 영향이 크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수건사업인 금융시스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헝다그룹 문제 초기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살릴 의도가 있었다면 먼저 부정적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중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보도 통제부터 했어야 했지만 헝다는 언론에 의해 먼저 난타를 당한 것이죠. 여기에 헝다 부동산은 은행에서 담보조차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광둥성 포산시에서는 헝다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도 거부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9월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산시 나나이구 주택건설국이 발송한 서한에서 헝다그룹 아파트 구매자의 주택담보 승인 업무를 중단하라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이게 보도가 된 것이죠. 나나이구 정부는 그 다음 날인 9월 14일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헝다그룹의 본사는 광둥성 선전시에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광둥성 정관계에 깊은 유착이 있는데 광둥성은 상하이방으로 불리는 장점인 전 주석계파의 주요 본거지이기 때문이죠. 지금 상하이방의 주요 본거지는 상하이 그리고 광둥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인 전 주석에는 측근이 2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광둥성 서기장인 장더장이고 다른 한 명은 상하이 서기인 천량위이죠. 광둥성에 기반을 둔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많은 경제 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은행빚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형 민간 기업을 일벌백계하고 상하이방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쟁자인 상하이방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헝다그룹을 도와주지 않는 입장이죠. 이러한 이유로 헝다그룹만 지원할 수가 없어서 헝다그룹이 아닌 다른 기업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헝다그룹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부동산 업체를 지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 업체들만 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표적이다 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서 부동산 전체를 같이 공멸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이번에 헝다그룹이 망하면 이를 빌미로 수건산업인 금융시스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헝다 사태를 통해서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구조 조정까지 단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상하이방의 힘까지 빼놓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시진핑의 태자당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헝다그룹은 전기차 중심으로의 변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업체로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산업의 특성상 상하이방에 기대고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견제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정부의 견제가 없는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전기차 분야로 지금 변환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자 헝다는 자동차 중심으로의 변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헝다차는 2019년 설립이 되었고 작년 말까지 474억 위안, 한국 돈으로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죠. 중국 매체조차 헝다가 전기차 사업을 같이 시작한 샤오미에게 이 헝다차를 팔지 않을 것이냐라는 협상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쉬 회장은 지난 22일 회사 내부 회의에서 부동산 사업 축소를 골자로 한 회사 사업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중국의 관영 증권시보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달러 채권 보유자 간의 회의도
추진하고 있죠. 헝다의 자문사인 훌리안 로키 그리고 애드미럴티 하버 캐피털이 해외 채권자들을 자문하는 모엘리스, 커크랜드 앤 앨리스와 향후 이뤄질 잠재적 대화에 대한 비공개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날 익명의 소식통을 전해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헝다가 자금난에 직면한 가운데 헝다의 역외 채권 보유 그룹이 협상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단 측 자문사는 대화를 통해서 헝다의 건설 프로젝트, 유동성, 자산 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외의 달러 채권 보유인들은 중국이 국내 채권 및 금융권 부채의 상환을 우선시하면서 달러 채권 상황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헝다 등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부채 규모 측면에서 해외 부채보다는 국내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국내 부채를 먼저 갚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홀딩을 해주면서 해외 부채를 근근히 지금 불을 꺼가고 있는 상황이죠. 헝다의 전체 부채는 위안화로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70조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채권 발행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조달한 것이고 역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은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당국이 쉬자인 회장에게 개인 자산을 동원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올해 80% 이상 폭락한 헝다 주식으로 되어 있고 자산 가치도 78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여서 시 회장의 개인 자산 투입이 헝다 부채 위기 해결에 유의미한 해법이 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부채에 대해 협상을 통해 숨통을 열고 다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부동산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헝다그룹의 노력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은 헝다그룹의 부동산 사업을 국영사업화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넘겨서. 이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완전히 파산을 시켜서 상하이방의 재정줄을 묶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원하는 금융권의 그 구조조정 이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헝다가 예상외로 버티고 있죠. 그리고 해외 그룹 투자 그룹 입장에서도 헝다가 좀 살아나서 중국에 조금 더 짐이 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 지금 헝다 그룹이 전기차 그룹으로의 전환 이것은 살기 위한 노력이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헝다 그룹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입장 이 두 가지 측면이 상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